감사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 사람으로서 이 책을 한 4년 전에 제가 작성했고, 원래 여러 한국 신문에 기고문을 발시해서 만든 책, 뭐 옛날 뭐 매경이나 뭐 한경,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오랫동안 썼던 글이고, 저는 원래는 동아시아 뭐 문학, 뭐 한문 전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7세기, 18세기에 유교 사상하고 한문 소설을 연구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한국 잘 몰라요. 현대 한국 잘 모르고 오히려 17세기나 18세기에 뭐 다산 정약용 글 제가 조금 더 연구하고 또 번역도 했고, 연암 박지원 그 단편 소설 제가 영어로 또 번역도 했고요. 그리고 뭐 중국하고 일본의 그 당시 뭐 17세기, 18세기의 유교 사상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전통에 좀 관심이 많았고, 한국에 지난 8년 동안 살면서 항상 이렇게 원래 있었던 이런 한국의 보물이 사람 뭐좀 소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 한국 미래 생각할 때는 오히려 다시 한번 한국의 전통에 대한 재확인할 필요 있다고 항상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계기는 제가 2005년부터 한 2년 동안 그 주미 한국 대사관, 워싱턴에 있는 대사관의 문화원에서 자문도 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문화, 뭐 정치, 사회, 경제를 미국 사람한테 소개하는 세미나도 제가 주재도 하고 글도 작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한국 문화는 어떻게 미국 사람에게 소개되는지를 좀 직접 봤고 상당히 또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 잘 한국 문화 거의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자체는 좀 걱정도 됐고, 구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사관에서 미국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은 뭐 1954년에 그 경제 뭐 GDP나 경제 규모이나 뭐 옛날 아프리카 소말리아하고 좀 비슷했고,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은 열심히 여러 가지 노력해서 이제 와서는 선진국의 문턱까지 다 왔다고, 그런 식으로 미국 사람한테 많이 소개됐습니다. 뭐 그런 대단한 기적이고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다만은 많은 미국 사람 그 얘기 들으면은 한국은 1954년은 소말리아 같은 나라였다. 뭐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교육 여러 면에서는 이거 진짜 못사는 나라처럼 들어요. 그 다음에는 많은 미국 사람 그 얘기 듣고 한국 문화 역사는 뭐 50년밖에 없다고 또 생각도 들었고, 상당히 오해가 많아서, 오히려 오해가 많아서. 또 저는 뭐 고전이나 오래 연구했으니까 저는 오히려 한국이 지난 60년 동안에 크게 빨리 그 고전 성장한 배경에서는 뭐 첫 번째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절대 기적이 아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뭐 조선 왕조 아니면 그 전부터 1000년이나 2000년 동안에 우수한 행정, 교육, 여러 가지 철학이 뛰어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사람 지난 50년 동안은 미리미리 뭐 미래를 상상하고 목표 세워서 그쯤이 뭐 빠짐없이 그런 목표 향해서는 노력할 그런 노하우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는 우리는 외국인한테 소개할 때는 뭐 한국의 전통 문화도 또 먼저 강조할 필요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한국에 살면서는 많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많은 경우는 한국 젊은 학생들
또 잘 몰라요. 또 조선 왕조의 어떤 우수한 행정 시스템이나 다 모르고 한국이 뭐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다 모르고 이런 심각한 이 문화적인 그 단절을 항상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미래 생각할 때는 한국은 일단 문화에 대한 자심이 대단히 중요하고 문화에 대한 자심하고 과거에 여러 가지 좋은 이 정신, 뭐 제도, 습관, 그다음에 뭐 예술, 문학 여러 면의 그런 선례를 일단은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생각하면은 거기 그 안에서는 미래의 그림이나 정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는 과거를 다시 제대로 인정해야 앞으로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은 어떤 의미에 우리 바로 현대 한국에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한계까지 다 왔고 이런 단순한 이런 고도 성장으로서는 더 이상은 발전 다 할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음 단계 가면은 간단히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자동차이나 하는 게 아니고 문화, 문명 그런 차원에서는 또 다르게 더 크게 그런 발전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시작했고 저입니다. 뭐 한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료도 갖고 계시고 일단은 제가 어떤 말 뭐 제대로는 제가 못할 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는 세계적으로 또 크게 성공했고 미국이나 뭐 동남아이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노래나 강남 스타일에서 관심이 많고 성공입니다. 뭐 축하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한류 요즘 보면은 좀 오히려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류 그 콘텐츠나 상당히 표면적인 그 내용이 많고 그다음에 뭐라고 약간 즐거움이나 뭐 일시적인 그 만족 그다음에는 뭐 약간 소비 문화에 강조하는 부분이 많고 일시적으로 약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한류는 사실 미래를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는 우리 또 과거도 다시 생각하고 한국의 사실 뛰어난 문화는 뭐 강남 스타일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한옥이나 한복이나 한의학이나 그런 전통 문화에 다시 재해석하고 맞춤형으로 현대화하는 하는 것도 오히려 또 좋은 콘텐츠 많고 오히려 또 오래 갈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이 한복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사상, 철학이나 신념 그 가장 거의 미개발의 그런 영역이고 해외로 우리 한국의 가장 소중한 부분, 뭐 홍익인간, 선비정신이나 마을 공동체나 그런 뛰어난 전통, 그 다음에 뭐 사상, 뭐 제치원이나 뭐 세종대왕, 뭐 다산정약용이나 그런 사상은 거의 해외도 소개되지 않고 현대 한류 뭐 그런 그 노래나 영화에서도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심각하게 그런 과거를 생각할 필요 있고 그리고 문화는 한류는 좋은 점이 있지만은 좀 문학이나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떡할까요? 대중문화, 노래, 영화로서는 승부하기는 대단히 힘들고 17세기 예를 들면 동북아에서 17세기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는 틀림없이 그 만주였어요. 만주는 행정이나 군사력, 과학기술이나 여러 면에서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서 상당히 대중문화를 가져 뛰어난 나라에 있었어요. 너무 뛰어나서 이 중국의 정도까지 다 정복했고요. 대단히 크게 성공했어요. 다만은 만주인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사상, 이런 철학,
그 차원에서는 중국하고는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은 크게 이런 대중문화를 성공했지만은 거의 민족으로서 사라졌어요. 이제 와서는 만주하는 사람이 거의 뭐 없고, 자기 만주인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찾기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우리는 뭐 저는 문화 오래 했고 문학을 전공했고 많은 사람들은 산식으로 뭐 먼저 경제, 그 다음에는 과학, 기술, 그 다음에 문화는 약간 여유 있을 때는 문화를 생각할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반대랍니다. 뭐 문화가 첫 번째, 문화가 아이디어나 전략이나 사상이 첫 번째이고 경제나 과학, 기술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특히 해외로 뭐 한국이 벌써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화 영향력 큽니다. 하지만은 약간 즐거움이나 재미있게 하는 그 한류는 많고 오히려 앞으로 믿음이나 신념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희망을 주는 그런 한국 문화를 우리 좀 강조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 문화는 뭐 당연히 한민족이 만드는 문화이지만은 앞으로는 누구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이런 한국 문화는 자기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소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상해서 뭐 예를 들면 10년, 20년 후에 어떤 아프리카 가난한 마을에서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우리 마을에서 혁신한다고 그러면 저는 아프리카에 세종대왕이나 그런 식으로 또 이해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은 또 많은 사람이 관심 가질 수 있고 적어도 제 경우는 그래요. 뭐 저는 한국 사람 아니고 한국어는 상당히 늦게 한국 학 공부는 제가 한 32살, 33살 시작해서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도 상당히 깊은 감명 받았고 지금은 한국의 전통 문화 많은 좋은 이런 영감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좀 재미있는 비교 사례입니다. 삼성이라는 회사 뭐 사실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마 이 세상에 가장知名도 높은 회사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제품의 뭐 품질이나 기능이나 그다음에 뭐 비명도도 그렇고 상당히 크게 성공했어요. 다만은 아프리카, 유럽이나 러시아나 많은 나라 가서는 그 국민들은 삼성은 일본 것인지 중국 것인지 한국 것인지 몰라요. 삼성이 처음부터 한국 문화하고 별도로 일단 국제적인 회사로 소개했고 한국 문화 콘텐츠 거의 뭐 무시했다고 좀 심한 표현이 있지만은 쓰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왔지만은 이제 뭐 그 일리에 그런 이유도 있었고 일리 있었고 반대로 또 하나 회사를 생각하면은 이케아라는 회사는 뭐 요즘은 한국에도 몇 개 판매도 시작했고 가구이나 뭐 부엌이나 뭐 침실에서 쓰는 가구하고 도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또 삼성하고 아마 거의 정반대의 그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케아라는 회사는 스웨덴에 있는 북부의 스웨덴에 있는 회사에 있고 항상 그 가구 팔 때는 가구 그냥 판매하지 않아요. 이런 스웨덴이라는 나라 약간 예술적인 건전한 밝은 가정적인 스웨덴의 나라를 연상해서 사람이 이런 가구 삽니다. 그래서 문화가 핵심이죠. 이케아의 경우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핵심이고 이 상품은 문화적인 그 부가가치가 큽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삼성이나 현대에 이렇게 성공해왔지만은 미래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 뜻은 10년, 20년 후에
외국인 그 계속 뭐 한국에 스마트폰 쓴다면은 그거는 기술이나 때문에 아니고 한국이라는 나라 모시는 문화 깊은 문화인은 모시는 한국을 생각해서 아마 그거 휴대폰 살 겁니다. 왜냐하면은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기술 자체는 미얀마이나 베트남이나 어디든지 그 안에 만들 수 있어요. 가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와서 가구는 스웨덴도 만들 수 있고 중국도 만들 수 있고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케아의 차별화는 일단 문화 콘텐츠입니다. 네. 그리고 잠깐 일본하고 한국의 좀 비교 좀 재미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하나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지난 뭐 10년 동안 많은 결혼도 하고 있고 뭐 한국 사람 결혼한 지 한 19년 됐습니다. 하지만 원래 전공은 한국 아니었어요. 저 원래는 일본 문학 전공했고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일본 문학 교수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일본하고 한국의 문화이 뭐라고 할까요? 태도가 좀 차이점도 많고 특히 해외에서 그 문화 속에는 좀 차이점이 많습니다. 하나 사례로 들면은 뭐 사무라이, 일본의 전통 무사도이나 사무라이 문화이나 해외에서 아주 잘 소개되고 있고 아마도 미국이나 서양이나 뭐 남미나 가면은 사무라이는 닌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일본 사람이 뭐 사실 19세기부터 벌써부터 전략적으로 자기 문화 이런 무사도 문화를 신비로운 문화로서는 해외로 많이 소개했죠. 근데 한국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지만은 한국 문화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뿐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우리 앞으로 한국 약간 상징하는 뭐 사무라이처럼 좀 크게 해외에도 소개하면 좋겠고 특히 이 성비 중심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 뜻은 성비 중심은 그냥 한국 사람 몇 명의 아는 거 아니고 세계적으로 누구나 선비 정신을 좀 배울 수 있고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제가 생각하는 선비 정신 일단 미국 사람 미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선비 정신은 일단 교양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는 사회에 대한 나라에 대한 책임감 그다음에는 자기 모든 활동이나 행위에 통해서는 주변 사람한테 좋은 감화나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위대한 선비 중심에서 저는 상당히 그 깊은 감명 받았고 제대로 영어로나 외국어도 소개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이 더 관심 가질 수 있어요. 다만은 지금까지는 그 얘기도 많았지만은 아직까지는 한국 쪽이 선비 정신이나 홍익인간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소개한 건 거의 없어요. 뭐 외교부이나 뭐 교육부에는 거의 없어서요. 그리고 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몇 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hrysanthemum and the Sword, 그 극과거 칼. 1946년 미국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 출간한 책이고 이 책은 영어로 일본 문화의 뭐 에키스 뭐 신비한 그 일본 문화를 소개합니다. 아주 잘 쓴 책이고 표현 아주 멋있고 많은 미국 사람이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계기로 일본에 좀 반했죠. 전 그래도 사실 저는 현대 뭐 전문가로 보면 이 책을 보면 사실 문제 많아요. 이 일본에 대한 그런 이해 좀 그리 깊지 않고 문제 많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약간 표현을 다 했고 영향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어떠세요? 한국을 소개하는 책이 뭐 몇 개 있죠. 뭐 많고. 근데 이런 식으로 멋있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영어 책은 아직 제가 본 적 없습니다.
그런 크게 소개하고 크게 많은 사람이 읽는 그런 책도 별로 없습니다. 뭐 두 번째, 쇼간 아마 한국 번역도 있을 거예요. 옛날 1979년 그 당시 일본이 자동차이나 어느 정도 해외에도 소개됐고요. 이 책은 영국 소설가 그 제임스 카벨가 영어로 역사 소설, 뭐 일단 재미있는 역사 소설을 썼거든요. 이 책 안에서는 이 소설 안에서는 16세기의 일본 사무라이 문화이나 그런 싸움이나 뭐 사랑 그 참 재미있게 참 묘사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됐고 여러 언어로 그것도 번역됐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일단 연구 아니고 재미있는 책이고 이 책을 계기로 많은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뭐 독일 사람들은 일본 문화에 관심 갖게 했고 이런 계기로 일본 전문가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현대로서 뭐 예를 들면 어디 파리, 런던 그 공항 가서 서점에서는 여러 뭐 역사 소설 있어요. 영어로 되는 것. 뭐 배경을 뭐 이탈리아, 뭐 영국, 독일, 미국도 있고 일본이나 가끔 있지만은 제가 한국 뭐 조선 시대 백제 신라 배경으로 하는 이런 역사 소설은 제가 아직 본 적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우리 또 만들 수 있지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시기에서는 하버드대학교 그 에즈라 버거 원래 그 일본학 뭐 사회학 그 전공 교수이고 그분이 그 Japan is number one 그 일본 인류 국가 일본이란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됐고 이 책 안에서는 일본이란 나라의 행정, 경영, 뭐 과학기술, 교육, 문화, 그 다음에 뭐 치안이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우수한 사례를 발췌해서 재미있게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많은 미국 사람들은 처음으로 일본의 우수한 그 습관이나 정책이 인정되고 이 책을 계기로 미국 사람을 실제로 일본에 파견했고 일본의 품질 관리나 또 연수도 했습니다. 뭐 벤치마킹도 했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이고 한국의 경우는 사실은 아직 이런 책도 없어요. 이런 책이 있게 한국의 그 기업이나 정부이나 대학이나 연구소이나 잘하는 사례를 좀 재미있게 뭐 잘 수집해서 재미있게 설명하는 그런 책이 아직 제가 본 적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은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는 아마 그 dream이나 뭐 우리 꿈, 아이디어 사람한테 희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옛날 아마 특히 50년대, 60년대 미국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American Dream, 미국의 꿈.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도 있고 누구나 미국에서는 자기 꿈이나 이룰 수 있는 실력도 인정받고 이룰 수 있는 나라로서 또 많이 홍보도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 포함해서 미국에 유학해서 자기 나라 다시 돌아와서 미국 뭐 계속 좋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나라에서 미국의 좋은 사례 보고 혁신이나 또 해왔습니다. 네. 뭐 미국 자체는 그리 대단히 좋은 나라는 아니고 문제도 많았죠. 뭐 인종차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 아메리칸 드림이나 상당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지금 2015년, 16년 되고 16년에서는 문화 영향을 보면은 미국보다는 사실은 한국 그 영향이 많습니다. 동남아,
중국, 뭐 중앙아시아이나 여러 나라에서 오히려 한국이 또 배우 많고 뭐 이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미국자 사실 많이 멀어요. 습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은 한국에서 바로 배울 수 있는 거 많고, 근데 실제로 한국 문화는 좀 재미있어요. 많이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대단한 좋은 기회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유학도 하고 자기 나라 들어왔을 때는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좋은 인상이 받지 않아요. 뭐 요즘에 조사 보면은 오히려 한국에 뭐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은 뭐 유학생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제 생각은 한국에서는 와서 이 기술, 노하우나 뭐 교육 받고 있지만은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 이런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한국 문화는 거의 외국인한테 소개되지 않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해외 사실 미국의 경우는 이른바 그 코리아타운도 많아요. 그래서 코리아타운 뭐 LA나 시카고나 다 있지만은 미국 사람 가서 거기에서는 뭐 삼겹살도 맛있게 뭐 먹고 뭐 야채도 싸게 사고 있지만은 코리아타운 안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장소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는 실제로 뭐 태권도이나 많은 미국 아이들은 태권도도 배우고 있어요. 근데 태권도 도장하면은 한국 문화 속에 없어요. 한국도 배울 기회도 없고 그냥 사업으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꿈이나 사람한테 희망이나 신념이나 비전 주는 한국의 그런 문화에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 명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 그만큼 많은 그런 감명 받았고 많이 배웠지만은 충분히 제대로 소개하면 또 많은 외국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민주주의 하나 살에 있고, 제가 조금 물 마시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그런 개념은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한국에 살면서 민주주의나 민주화 그런 곳에 상당히 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 한국에서 80년대 학생 운동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 됐다고 그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저는 과거 어떤 역사 공부하면서 사실은 잘 납득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중국하고 일본 조금 더 연구했고, 제 느낌은 한국 민주주의는 적어도 15세기부터 시작했고, 분명히 17, 18세기에서는 한국의 행정 정치 제도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자묘적인 성격이 있었고, 분명 정치 투명한 정치도 많았고, 그 다음에는 발언의 자유는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조 18세기에서 나가서 왕이나 또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고, 사실은 중국에서도 상상도 안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역사는 오래됐고, 특히 요즘에서는 중국의 그런 민주주의, 중국의 그런 행정이 정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중국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고, 미국 사람 같은 미국 사람이 중국 사람 보고 미국식 민주주의 하라고 하면은 전혀 통하지 않아. 말도 안 들어요. 당연히 미국하고 중국 너무 문화도 다르고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은 한국은 달라요. 한국 사람도 다르고 문화적인 특히 유교 사상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중국 역사상에 민주주의나 이런 투명한 민주주의 사실은 그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투명한 행정, 투명한 정치, 그 다음에 책임 지는 그런 정신 전통이나 그 다음에 권력의 분립 잘 되는 행정 시스템 자체는 중국 역사 보면 아마 송나라, 뭐 북성이 가장 잘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원나라 뭐 몽골 영향으로 오히려 중국의 상당히 권력주의가 강해졌어. 뭐 수도 뭐 북경을 뭐 대경으로 옮긴 다음에 그래서 사는 민주주의 전통이 많이 잃어버려서 중국에서. 하지만 한국이 오히려 송나라 이 뭐 원래 이른바 그 소중화 사상이지만은 원래 송나라에 있었던 그런 전통이 한국에서 오히려 잘 승계됐고 잘 보존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민주주의 그런 사상이 강하고 이제 와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한테 얘기하고 중국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는 원래 민주주의는 유교 사상이 있었고 너 잃어버렸지만은 다시 생각해서 다시 발견하자고 하면은 중국 사람이 그만큼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역할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복잡해서 미안합니다. 뭐 비슷하고 같은 맥락에서는 평세사상 특히 한양대 그 정민 교수님도 많이 연구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같이 발표했습니다. 평세사상은 이런 같은 시기, 같은 시대에서는 같은 의지 갖고 있는 지식인의 그 교류 말씀이고 특히 17세기, 특히 18세기에서 한국, 중국,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학술적인 교류 많았어요. 오히려 현대보다도 18세기 더 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미래 한중이나 동북아 그 관계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과거에서 좋은 사례도 발견할 수 있고 뭐 유럽이나 EU에서 그 또 벤치마킹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역대의 좋은 사례를 보고 미래를 상상도 할 수 있고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뭐 그다음에 행정의 경우도 그렇고 저는 요즘은 행정이 좀 관심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대 정보화 시대에서는 뭐가 진정한 정보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뭐 진실인지 사실은 잘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단한 혼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는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뭐 미국 가서 누구 뭐 빌 게이츠나 그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은 아마 그런 분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오히려는 그 해결법은 우리 과거에서 찾으면 좋겠어요. 뭐 가장 좋은 사례는 춘추관 뭐 옛날에 조선 왕조에서 계속 이런 역사를 편찬하는 그 기관, 정부 기관 춘추관이 있었고,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이 계속 편찬했습니다. 춘추관의 특징은 일단 정부 기관이 있지만은 상당한 그 독립성, 독립행정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쉽게 또 이런 간섭도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는 제대로 또 다 정신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통계이나 다 모여서 많은 과정에 거쳐서 정확하게 역사이나 정보를 좀 기록했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유명한 사례는 누구 태종이었어요. 그 왕이 태종 왕이 많이 탔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관이 거기서 기록이 있었고 왕 그 태종이 그 사관을 보고 이거 쓰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서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은 그 글에서는 왕이 말 탔다가 떨어졌다 나한테 쓰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기록도 남았어요.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만큼은 그런
전부 기호안이 있지만은 독립성을 끝까지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런 지켰다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는 한국 미래 행정이나 외교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우리는 특별히 해외도 좋은 사례도 참여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한국의 과거의 여러 가지 습관이나 행정 시스템이나 정책이 거의 미개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한의학은 아마 돈이 별로 없지만 돈이 있다면 아마 제가 한의학에 투자하겠습니다. 한의학은 거의 해외에도 소개되지 않고 많은 외국 사람은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한의학과 중국이나 일본의 전통의학하고는 구별도 못하고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많은 경우는 이 현대 약품이나 치료 방식으로 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예절 한국의 경영이나 시스템의 예절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그거 자체 약간 코리안 그 한국식 경영학이나 또 발전 개발도 할 수 있고, 농업이나 한국의 아주 우수한 유기농 그런 노하우나 정책도 많았고, 조선 왕조에서 우리도 배울 거 많습니다. 그래서 낭비하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한국 사례도 있고요. 또 다시 재평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건축이나 해외에도 여러 진출하고 있지만은 한국 건축은 사실 한국의 특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옥이나 전통 건축의 여러 가지 모양이나 무늬나 구조이나 다시 활용해서 한국식, 한국 특색이 있는 그런 건축이나 또 많이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 길어서 한국 유기농이나 이 얘기는 옛날 그 킹 박사님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고 한 100년 전에 한국에 또 방문했고 한국의 유기농을 아주 높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동양의 전통 농업이 너무 뛰어난 그런 부분이 많고 서양의 그런 농업이 문제 너무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양 사람이 동양에서 배워야겠다고 그런 주장했어요. 실패했어요. 사실은 다 무시했지만은 이제 와서 우리 알아요. 이제 와서는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이 도양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농업을 할 수 없는 무식한 농업의 방식을 했으니까 심각한 문제까지도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이런 물이나 많이 부족해서 농산물 자체는 상당히 앞으로 10년, 20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미국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 상식으로 미국 농산물을 계속 살 수 있다, 무역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미국이 이 방향 가면은 20년 후에는 아마 농산물을 아마 수출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한국 국내에는 농업이나 전통 농업을 다시 재평가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풍수이나 여기서 제가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풍수 제가 좀 관심이 많았어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풍수는 그냥 죽은 사람을 위한 학문 됐습니다. 묘지에 무슨 위치 잡기 위해서 풍수책이나 잠깐 참고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실제로 풍수 원래 그 풍수 한 30%이고 나머지 풍수는 인간은 사는 건강하고 주변에 대자연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호흡할 수 있는 노하우가 그 풍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울 같은 도시는 풍수 실격입니다. 실격이 하천은 다 하수로도 했고, 그 다음에 산도 깎고 무리한 그런 지속적인 그런 발전은 다 무시했고, 제 생각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은 크게 고도 성장에도 성공했고 추가 듭니다. 근데 미래 생각하면 사실은 상당히 한계까지 왔고, 오히려는 전통적인 검소하게
자연을 존경하는 그런 농업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다시 배울 필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른 얘기고 문화이나 해외도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이른바 럭셔리 그런 고급 상품이나 많이 판매하고 크게 성공했어요. 한국은 이 시장에서 전혀 성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서양의 그런 제품, 예를 들어 루이비통이나 가방을 모방해요. 근데 한국이 만약에 그런 고급 무슨 가방이나 옷이나 성공하려면은 이런 완전 문화가 다른 것을 인식해서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인식해서 하면은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원래 있었던 한복이나 도자기나 그런 모양으로 새로운 약간 현대식 그런 패션이나 옷이나 가방이나 개발하면은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은 그거는 쉽게 오늘 내일 할 수 없고 5년, 10년이나 장기적으로 또 계획도 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그걸 성공하려면은 한국의 현대 강남 스타일뿐만 아니고 한국의 전통을 또 해외도 소개할 필요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하는 한국 문화 현상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런 파리바게뜨나 가시면은 모시는 프랑스의 재래시장 사진도 있고 사람들 되게 멋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파리 관광지 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재래시장에 항상 관광객 갑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나가서 왼쪽으로 한 500m 가시면은 한국 재래시장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그거는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예술적인 감각이 별로 없고 그리 깨끗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재래시장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좀 자랑스럽게 좀 멋있게 그런 재래시장을 다시 살리면은 오히려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 많고 그리고 요즘은 중국 관광객 요크 한국에 많이 오고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현대 백화점이나 면세점만 가고 한국 아닌 무슨 프랑스나 무슨 향수만 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것이 있지만은 요즘은 지난 2년 동안은 중국 관광객의 태도 상당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 문화에 좀 관심 갖게 됐어요. 그래서 상상해서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관광객이 한국 올 때는 오히려 무슨 강남의 그 면세점 말고 한국의 지방 무슨 가서 모시는 고급 한옥에서 머물고 고급 진주방도 하고 말도 타고 고급한 지방 음식이나 먹고 오히려 그런 관광이 더 인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그런 식으로 오히려 크게 성공했어요. 그다음 음식이나 프랑스나 와인, 치즈 되게 비싸게 판매하고 있고. 근데 원래는 와인이나 치즈 그냥 프랑스 농민이 싸게 먹어서 그냥 고급 음식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막걸리나 청국장이나 고추장이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추장의 경우는 제 생각은 제 상상입니다. 예를 들면 고추장 한 통 한 100만 원 정도 개발해서 고급한 것을 하면은 아마 많은 외국 사람에서 인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는 고급한 한국 음식 막걸리나 그 개발하면 프랑스처럼 성공할 수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 들으면은 제가 대전 충남에서 한 2년 동안 충남 도지사 국제교류 보좌관을 제가 근무했어요. 많이 구경도 했고요.
대전이나 그 대전 이후 충남의 그 해외 관광 개발이나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좀 재미있는 게 사례는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라는 그런 성이 있어요. 프로방스 요즘은 대단히 인기 있고 한국 강남 백화점 가면 프로방스의 그 피누이나 비싸게 판매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프로방스라는 지방은 원래는 한 60년대까지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주 못 사는 지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저는 오히려 충남이 더 멋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방스보다 충남도 음식도 맛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좀 신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 80년대 한 명 그 영국 그 소설가가 Toujours Provence, 항상 프로방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안에서는 프로방스의 음식이나 철학, 습관이나 역사이나 재미있게 소개했고 그 책을 계기로 많은 독일 사람하고 영국 사람이 프로방스도 여행도 많이 가고 별장을 더 구했어요. 이제 와서 프로방스 세계적으로 성공했고 제 보기에는 한국 지방은 충분히 그렇게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한국이 좀 문화적인 콘텐츠 많지만은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지방의 문화에서 자신이 그만큼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는 지방의 문화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봤죠. 지방 가면은 음식점이나 무슨 압구정 무슨 식당이나 그런 이름이 많고 지방 음식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지방 문화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너무 많아서 시간 얼마 남아 있어요? 또 해도 됩니까?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하겠어요. 음식이. 저는 지난 15년 동안은 채식, 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한국 사람들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근데 한국 음식은 삼겹살이나 먹지 않지만은 한국 음식이 원래는 아주 다양합니다. 지방별로 또 음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채식이나 사차 음식이나 아주 멋있는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음식을 해외에도 소개할 때는 더 다양하게 하면 더 좋겠고 충분히 사철 음식이나 해외도 미국이나 프랑스나 또 크게 소개하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명상 특히 제가 단학이나 또 사실 단학의 경우는 제가 97년, 98년 한 1년 동안 다녔다가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안 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특히 미국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정신병이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항상 사람이 병원 가서 무슨 약품이나 싸고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사실은 유명한 얘기 있어요. 제 책 안에 있죠. 어떤 미국 사람이 이 심각한 정신병 걸어서 항상 여러 가지 약이 먹었어요. 약이 먹지만은 큰 도움이 안 되고 어느 날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어떤 스님을 만났어요. 근데 스님을 그 사람을 보고는 절 10,000번 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 생각 별로 없어서 단순하게 시작했고, 근데 절은 100번 하고 1,000번, 2,000번, 5,000번 가면은 자기의 정신병은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약을 얼마나 많이 먹어도 도움이 안 되지만은 단순하게 절을 10,000번 하면은 거의 치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를 해외에서 소개하려면 오히려 전통적인 이런 관습이나 그런 수련이나 방법이나 상당히 인기 있을 수 있고 특히 단학의 경우는 사실 적극적으로도 해외에도 소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예학. 저는 원래 한국 예학 전통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김망중 연구 조금 했고
구운멍에 대해서 구운멍하고 17세기 예약에 대해서 하나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예약은 뛰어난 전통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많지만은 거의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특히 전 재미있는 사례는 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뭐 인터넷으로 친구도 뭐 수평 무슨 조직이나 사회 지위하고 상관없이 교류하게 되는 경우 많고 그것 때문에 또 좋은 기회도 생기고 동시에 더 문제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서양의 헌법이나 그런 법률 아니고 오히려 예약의 전통에 이런 신분을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예의 바르게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가 오히려 이런 예약 전통이 현대 사회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약을 한 것도 그렇고 우리도 해외도 그게 또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랑방도 마찬가지로 뭐 인터넷으로 사람이 여러 가지 교류하고 있지만은 우리 그런 옛날의 사랑방이나 교류의 예술하고 지식하고 그다음에 문학이나 그런 여러 사람이 교류하는 옛날의 그런 방식은 현대의 그런 인터넷 시대에서도 다시 맞춤형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더 쓸 수 있고 한국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충분히 사랑방이 더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네, 홍인간은 제가 많이 얘기했고 제 친구 한 명 미국 사람이지만은 오랫동안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 문화 여러 가지 배웠지만은 홍인간은 가장 좀 깊이 감명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한테는 배려하고 공동의 이익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약간 이상주의적인 그런 한국의 그런 문화의 문명에서 깊은 감명 바라고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은 해외에서는 삼성 현대 다 소개되어 있지만은 외국 사람이 홍인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소개되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문화적인 문명의 역할을 보면은 오히려 이런 홍인간이나 뭐 선비 정신에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외국인의 경우는 좀 재미있는 사례. 제가 뭐 한국 살면서 이 명절 뭐 추석이나 설날 때는 가서 차례 뭐 제사도 했습니다. 뭐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제 가족은 아닙니다. 솔직히 하면 일단은 제사 한국 전통의 이런 전통이 일단은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외국 사람이 좀 한계 있어요. 한계 있지만은 그 전통은 일단 다문화 시대 뭐 일단 여러 나라 사람이 한국에 와 있고 다시 해석해서는 뭐 독일 뭐 예를 들면 독일 출신 뭐 유대인이나 그런 경우는 자기 조상에 대해서도 제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이나 달해를 크게 좀 확대 생각해서는 베트남에서 오는 다문화 그 사람들은 베트남의 제 조상에 대해서는 또 제사도 할 수 있어요. 또 크게 한국에 원래 있었던 문화를 다시 좀 확대해서 할 수 있고. 근데 제 생각은 이 다문화 시대에서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다문화 습관을 한국으로서 무리하게 이식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원래 있었던 문화를 좀 크게 확대해서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훨씬 효과 있고 훨씬 가능성 있고 훨씬 사람한테 더 깊은 감명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옥 아까 뭐 한옥 좀 언급했지만은 제가 일리노이 대학 미국 대학에서 한 8년 동안 교수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안에서는 그 Japan House 일본관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일본 뭐 건축 집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 사람이 와서 이 공예 잘하는 사람이 와서 일부러 일본식 집을 하나 세웠어요. 그 안에서는 일본 문화도 소개하고 조선 학생부터는 할머니까지 다 거기서 항상 모여서 일본 문화도 배워요. 상당히 효과가 크고요. 근데요, 한국의 경우는 일리노이 대학뿐만 아니고 다른 대학에서 일본 전통 한옥을 대학 본 적 없어요. 그 다음에는 미국뿐만 아니고 뭐 독일, 프랑스, 뭐 인도네시아나 가면은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장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효과가 있고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뿐만 아니고 한국어, 한국학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일본어, 일본 문화 수업 뭐 10년 동안 했고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좋은 자료가 있어요. 한국 예를 들면은 이거는 영한 사전이 있고 이런 사전은 외국 사람들은 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 사람을 위한 영한 사전입니다. 일단 영어 표현은 한국어를 설명하는 것이고, 근데 외국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 반대이죠. 영어 이런 단어를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자체는 영어로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언어 국제 공동어까지도 됐지만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한국 교재나 사전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제 보기에는. 그 다음에는 한국학도 마찬가지로 저는 원래 예일 대학에서 중국 문학, 중국 한문 전공했어요. 옛날에 뭐 83번입니다. 그때는 한국어 수업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2016년 됐지만은 예일대에서 한국어 수업이 있지만은 한국학 전공이 아직 없어요. 그 뜻은 한국학 전공, 문화, 사회, 역사, 정치, 경제 전공 교수 없고요. 수많은 예일대 그 학부생들은 학부 때는 한국 문화 배울 기회가 없어요. 이 얘기는 한번 여기 서울에서 그 예일대 통장회의 있어요. 한번 발표했어요. 그래서 예일대에 있던 한국학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은 반응이 너무 없었어요. 사람이 큰 관심 없고 아마 자기 아들을 뭐 빨리 예일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예일대 그 한국학 큰 관심 없었어요. 근데 제 보기에는 앞으로 미국의 정치인, 대통령이나 기업인이나 사장이 항상 예일대에서 졸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학교 때는 한국에 전혀 배우지 않다면은 상당히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한국 오늘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만 좀 강조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의 보편, 그다음에 이런 발명이나 혁신의 보편성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직지심경 옛날에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금속 활자를 쓰고 이런 인쇄물을 출간했어요. 큰 성공입니다. 큰 성공이 있고 역사에 남아 있지만은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사람이 써왔던 금속 활자는 직지하고는 사실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17세기 독일에서 개발하고 일본 경유로 들어온 그 기술을 계속 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좀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제 인상은 옛날에 13세기인가? 14세기? 13세기에서는 처음으로 금속 활자를 한국에서 개발했지만은 그거는 세계적인 표준이 되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하나 현상이 있고 끝난 다음에는 한국 국내에서 사실 그리 많이 활용도 하지 않고 해외도 소개되지 않았어요. 그 옛날이 있고
옛날 얘기지만은 조금 더 근대에 와서 뭐 싸이월드 2002년, 2003년은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처음으로 이런 인터넷 소셜 뭐 교류하는 공간을 여기 개발했고 싸이월드라는 회사는 크게 성공했어요. 대단한 성공입니다. 다만은 2005년부터는 싸이월드는 일단 영어반도 시작했고 영어반을 시작했을 때는 크게 투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실력 있는 외국 사람들 고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한국인은 싸이월드하고 이런 새로운 영어 싸이월드 서로 교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뭐 그 어떤 법적인 문제 좀 있었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싸이월드는 2007년에 뭐 영어판 싸이월드 2007년에 폐지됐고 이제 와서는 오히려 한국 사람 다 페이스북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서 가령 한국은 싸이월드 시작했을 때는 한국 시장 아니고 국제적으로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국 대기업하고 손 잡고 나가서 그 다음에는 실력 있는 외국 사람 많이 활용하고 많이 투자한다면 이제 와서 미국 사람 다 싸이월드 하고 있을지는 몰라요. 뭐 그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의 경우는 네이버나 이런 검색 엔진들 많이 보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놀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고 분명히 한국 사람 많이 투자했고 많은 고민해서 개발했어요. 하지만은 네이버도 아시겠지만은 영어판이나 중국어판이 일본어판이 없고 끝까지는 한국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것만 제가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네, 뭐 좀 많죠. 제가 너무 길어서 미안하고 제가 대전 얘기하죠. 이것도 여성 문제. 하나만 이거 문명. 그래서 한국의 역할 앞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 있고 우리는 이 시대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생각할 때는 새로운 문명이 필요하고 한국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갈 자격이 충분히 있고 우수한 문화의 부분이 많고요. 근데 그런 의식이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제안이죠.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는 많은 건물이 많고 고층 건물도 많지만은 다 제 보기에는 20년이 30년 지나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오랫동안 가는 곳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한국 문화, 한국 문명을 바뀌려면은 오히려 서울에서 하나만 조그만 건물이라도 100년, 1000년이나 갈 수 있는 하나만 세우면은 그것 자체는 그 문화 환경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크게 빨리 이렇게 선진국 되는 거 아니고 이 하나 오래 갈 수 있는 예술이나 건축이나 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약간 대전 얘기합니다. 제가 좀 길게 썼고 대전에서 한 4년 동안 살았어요. 좀 재미있는 부분이 많고 대전시에서 대전 하나 로고 있어요. Dream it, make it, it's 대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별로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해서 그다음에 좀 재미있는 게 대전역에서 내려가시면은 대전에 기념하는 티셔츠나 야구 모자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전뿐만 아니고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다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상식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가면은 자기 조그만 마을이라도 다 자랑스럽게 자기 마을 그런 티셔츠나 다 입어요 사람들은. 좀 신기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해서 그냥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대전 로고를. 원래 생태 이를 갑천하고 유능천하고 대전전을 생각해서 만들었고, 원래 생태 여기 원래 뭐 회덕하고 진잠 있었고, 예, 그렇게 만들었고 좀 현대식으로 또 하고, 그다음에 대전 티셔츠 있어요. 뭐 이제는 없지만 다 팔았어요. 우리 딸이나 있었고, 그다음에는 대전 먹찬도 있어요. 뭐 대전 삼천 생각했고, 뭐 외국인한테서는 인기 있었고 대전 사람이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래도 사실은 원래 지방 문화에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전시의 국제화위원회 한 2년 동안 일도 했고, 그래서 대전 관광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보통은 대전은 과학도시로 소개하고 홍보하고 있고, 과학도시 사실은 관광이 잘 안 돼요. 재미없어요. 유학이 좋지만은 관광 안 되고, 고민해 보니까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대전은 원래는 신라하고 그 백제 그 국경이 있어서 많은 격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토로산 산속에서는 이 산성이 많아. 한 40개, 50개 정도 있어서 원래는 지금 한 2개밖에 남아있잖아. 뭐 재건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시에 제안했어. 우리 일단은 원래에서 산성 다시 만들고 좀 재미있게 아이들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목표 좀 비싸고. 그래서 그거 다 안 되면은 일단 각 산성에 하나 희장이나 뭐 깃발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파는 데 별로 없었고 제가 그냥 하나 만들었어요. 저로 산성에 그 빨간색의 그런 까마귀도 제가 해석했고 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뭐 그렇게 제가 지난 8년 동안 재미있게 한국에서 좀 놀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서 오늘 연구소도 있고 아시안스도 이런 비슷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길게 말씀 들어서 죄송하고, 앞으로 더 많은 교류도 하고 또 많이 한국의 문화의 가치를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동아시아 문명을 전공한 우리 하버드 대학의 박사의 시각으로 본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직접 저자로부터 직접 청취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만열 교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